아, 냄새. 이게 무슨 구정물 냄새야? 겨울 칼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경기도 연천 육군 제28보병사단 태풍부대의 면회실.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 역겨움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은 전투복 어깨에 일병 계급장을 번쩍이는 오진성이었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김민준 이병이 막 받아든 보온 도시락 통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야, 김민준. 너네 집은 아직도 이런 걸 싸들고 오냐? 요즘 누가 면회를 이딴 식으로 와. 촌스럽게. 김민준 이병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어깨를 움츠렸다. 그의 앞에는 낡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인이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여인의 주름진 손은 싸늘한 면회실 공기에 붉게 얼어 있었다. 김민준이 겨우 입을 뗐다. 아, 아닙니다. 오일병님.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그냥. 어머니? 푸하. 야, 너네 어머니냐? 우와, 냄새가 혹시 저기 연천 전곡시장 순대국밥집에서 퍼오셨어? 짬밥보다 못하잖아. 오진성의 조롱에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병사 몇몇이 킥킥거렸다. 면회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오진성은 이 부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육군 제5군단장을 맡고 있는 오만규 소장, 투스타였기 때문이다. 간부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 오진성 일병은 사실상 이 부대의 왕이나 다름없었다. 김민준 이병은 울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아, 진짜 토할 것 같네. 야, 그거 치워. 당장. 오진성이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었다. 김민준이 도시락을 감싸 안으려던 찰나 오진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대로 도시락을 발로 걷어찼다. 콰당탕. 금속성의 파열음과 함께 보온 도시락이 바닥을 굴렀다. 정성껏 싼 불고기와 잡채, 갓 지은 밥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구정물처럼 비참하게 나뒹굴었다. 김민준 이병의 어머니가 밤새 준비했을 따뜻한 음식이었다. 김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오진성은 오히려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다. 아씨, 더러워. 야, 김민준. 너 이거 안 치워? 내 엄마인지 뭔지 저 아줌마랑 같이 싹 다 핥아먹어. 이 짬찌 새끼가 어디서 냄새를 피워? 그 말에 미동도 없이 서 있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을 한 번, 공포에 질려 떠는 김민준 이병을 한 번, 그리고 오만함이 극에 달한 오진성 일병을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마치 혹한의 얼음장 같은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이봐요, 아줌마. 뭘 봐요? 오진성이 턱을 치켜들며 시비를 걸었다. 아들 교육 똑바로 안 시켜요? 군대 와서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이러니까 내 아들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집안 수준 알만하네. 여인은 대답 대신 입고 있던 낡고 두꺼운 코트의 단추에 천천히 손을 가져갔다. 툭. 첫 번째 단추가 풀렸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오진성이 비웃었다. 툭. 두 번째 단추가 풀렸다. 낡은 코트 안으로 단정하게 각이 잡힌 짙은 녹색의 군복 상의가 드러났다. 오진성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주변에서 킥킥대던 병사들의 소리도 멎었다. 면회실의 모든 시선이 여인에게 고정되었다. 여인은 마지막 단추를 풀고 두꺼운 코트를 벗어내렸다. 스르륵. 코트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드러난 여인의 양쪽 어깨. 그곳에는 대한민국 군인의 최고 정점 중 하나임을 증명하는 무겁고도 찬란한 세 개의 은빛별이 완벽한 대칭으로 박혀 있었다. 육군 중장.
면회실의 공기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오진성의 입이 딱 벌어졌다. 킥킥대던 병사들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듯 경악했다. 여인, 아니 육군 중장 강선주는 바닥에 떨어진 코트를 무시한 채 얼음처럼 굳어버린 오진성에게 나직이 물었다. 자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면회실 전체를 지배했다. 방금 내 도시락을 발로 찼나? 오진성의 동공가 맹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뇌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정물 냄새가 난다고 했지. 그렇지? 강선주 중장은 천천히 오진성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오진성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저는 그게 내 아비가 별 2개라고 했나? 강선주의 입가에 얼음 조각 같은 미소가 스쳤다. 그럼 내 눈에는 그녀가 자신의 어깨를 가리켰다. 이 별 3개는 깡통으로 보였나 보군. 정적. 면회실의 모든 소리가 증발했다. 창밖으로 들리던 황량한 겨울바람 소리마저 끊긴 듯 했다. 오진성 일병은 눈앞의 여자가 입고 있는 전투복, 그 어깨에 박힌 선명한 3개의 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여자 장군. 그것도 중장. 3스타. 자신의 아버지인 오만규 소장보다도 까마득하게 높은 군단장급 지휘관이었다. 저기. 오진성의 목소리는 제대로 된 음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공기처럼 새어나왔다. 아까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가 그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이미 전기가 통한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면회 왔던 가족들 역시 무슨 영문인지 몰라 숨을 죽였다. 일병 오진성. 강선주 중장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낮고 차가운 그 목소리에 오진성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1. 병. 5. 진. 성. 그는 군기가 바짝 든 그러나 공포로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외쳤다. 네. 강선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아직 살아있군. 그녀는 천천히 면회실을 둘러보았다. 시선이 바닥에 비참하게 흩어진 음식물에 잠시 머물렀다. 당직 사관은 어디 있나? 그녀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근처에 있던 한 상병이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당직 사관님, 당직 사관님, 지금 당장 이쪽으로 오셔야 합니다. 몇 초 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방한복을 겹쳐 입은 중사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면회실에선 당직 사관인 박 중사는 강선주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2배로 커졌다. 그는 사단장이 방문할 때도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었다. 성. 육군 중사 박. 됐다. 강선주가 그의 경례를 손으로 막았다. 지금 즉시 귀관의 직속 상관인 연대장 대령을 여기로 부르게. 5분 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박 중사는 뒤로 돌아 거의 넘어질 듯 뛰쳐나갔다. 면회실에는 다시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오진성은 죽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한테 연락해야 해. 하지만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강선주 중장의 시선이 자신을 얼음 송곳처럼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선주가 이번에는 겁에 질려 울음을 삼키고 있는 김민준 이병을 바라보았다. 이병 김민준. 이 이병. 김민준. 저 도시락 자네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김민주는 겁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부인했다. 저 여자 장군이 오진성을 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더 큰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강선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모른다고? 그때였다. 오진성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저 이병놈이 거짓말을 저 여자는 그냥 민간인인 줄 알고. 닥치지 못해. 강선주의 고함이 아니었다. 면회실 문이 다시 열리고 전투모를 고쳤으며 뛰어들어온 연대장 서진규 대령이었다. 그는 방금 전박 중사에게 보고를 받고 사색이 되어 달려온 참이었다. 그의 뒤로는 주임원사와 인사참모까지 줄줄이 따라붙었다. 서진규 대령은 강선주 중장을 보자마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각오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연대장 대령 서진규. 장군님, 여긴 어쩐 일로? 서 대령의 눈이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과 그 앞에 서 있는 오진성 일병, 그리고 울고 있는 김민준 이병을 빠르게 훑었다. 그는 상황 파악이 빠른 베테랑 군인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강선주 중장은 서 대령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오진성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서 대령. 저 병사 귀관 부대 소속인가? 예. 그렇습니다. 일병 오진성. 본부 중대 소속입니다. 그래. 강선주가 차갑게 웃었다. 아주 군기가 잘 잡혔더군. 면회 온 어떤 이병 엄마의 도시락을 발로 차고 구정물 냄새가 난다며 바닥에 흩어버릴 정도로 말이야. 서진규 대령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오진성의 아버지가 오만규 소장이라는 것을 물론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심 골칫덩어리 취급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줄은, 그것도 하필 육군본부 감찰실장이자 현역 최고 참급 여성 장군인 강선주 중장 앞에서 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오진성 일병. 서 대령이 살기등등한 목소리로 불렀다. 너 이 새끼 지금 이게 무슨... 대령. 강선주가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 병사를 문책하라는 게 아닐세. 내게 조용한 방 하나를 내주게. 저 두 병사와 그리고 대령과 잠시 할 이야기가 있으니.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코트를 주워 팔에 걸쳤다. 아, 그리고 강선주가 면회실을 나가기 전 오진성을 돌아보며 말했다. 저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 말일세. 자네가 구정물이라 불렀던 저것. 치우지 마. 증거물이니까. 연대장실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서진규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임에도 불구하고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다. 강선주 중장은 연대장 책상 앞 소파에 깊숙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두 병사, 오진성 일병과 김민준 이병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 대령, 잠시 나가 있게. 예. 하지만 장군님. 나가 있어. 단호한 명령에 서 대령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경례하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제 방 안에는 강선주 중장과 두 병사, 단 3사람뿐이었다. 강 중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검토하듯 두 병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김민주는 공포로 어깨를 떨었고 오진성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젠장. 아버지는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연락을 해야 하는데.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 오만규 소장 아들이라고. 감히 나를. 그의 오만함은 공포 속에서도 끈질기게 고개를 쳐들려 했지만 강선주의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뱀 앞에 쥐처럼 움츠러들었다. 마침내 강선주가 입을 열었다. 김민준 이병에게였다. 김이병. 이 이병. 김민준. 저 도시락 사실은 누가 가져온 것인가? 김민준은 오진성의 눈치를 흘끗 보았다. 오진성이 눈을 부라리며 똑바로 말하라는 무언의 협박을 보냈다.
그냥 모르는 분입니다. 제가 실수로. 거짓말. 강선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다시 묻지. 저 도시락 누가 가져온 것인가? 김민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강선주를 바라보았다. 오일병. 강선주가 시선을 오진성에게로 돌렸다. 내 아비가 오만규 소장이라지. 오진성은 움찔했다. 드디어 자신의 배경이 거론되자 그는 아주 약간의 희망을 품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아버님은 오군단장 오만규 소장님이십니다. 그래. 오군단장. 강선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분이지. 그 아들도 참 훌륭해서 이등병 어머니뻘 되는 민간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귀한 음식을 발로 차는군. 아닙니다. 장군님, 그건 오해십니다. 저는 저 여인이 민간인이 아니라 김이병을 괴롭히러 온 수상한 사람인 줄 알고. 수상한 사람? 강선주의 한쪽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다. 도시락을 싸들고 온 수상한 사람이라.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김민준 이병 앞에 섰다. 김이병. 똑바로 말해. 오진성 일병이 오늘이 처음인가? 자네를 괴롭힌 게 오늘이 처음이냐고 물었다. 김민준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좋아. 대답하기 힘든가 보군. 강선주는 다시 오진성에게 다가갔다. 오일병. 내가 오늘 왜 여기 온 것 같나? 그것은 부대 시찰을. 시찰? 강선주가 웃었다. 내가 이 낡은 코트를 입고 3스타 계급장도 가린 채로 공식적인 시찰을? 오진성의 뇌가 정지했다. 강선주는 연대장 책상으로 걸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사실 나는 오늘 김민준 이병을 만나러 온 게 맞다. 예. 김민준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확히는 김이병의 어머님께서 내게 직접 탄원서를 보냈지. 아들이 부대 내에서 심각한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동자는 아버지가 장군이라 아무도 못 건드리는 오아묵의 일병이라고 하더군. 오진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래서 사실 확인차 직접 나왔다. 내 신분을 숨기고 김이병의 아는 이모인 척 연기를 하면서 말이야. 저 도시락도 내가 직접 싼 게 아니라 김이병 어머님이 터미널까지 가져오신 걸 내가 받아온 거다. 그녀는 수화기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최전방 사단이라는 이곳 28사단에서 아비백만 믿고 날뛰는 쓰레기가 어디까지 막 나갈 수 있는지. 오진성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그리고 오일병, 자네는 내 기대를 조금도 저버리지 않았어. 아주 훌륭하게 자네가 얼마나 썩었는지 내 눈앞에서 증명해 보였지. 강선주가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나 강선주 중장이다. 지금 즉시 오군단장 오만규 소장 전화 연결해. 당장. 오진성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투스타라는 사실은 3스타 앞에서 방패가 아니라 함께 처형당할 관역판에 불과했다는 것을. 따르르릉.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폭풍이 드디어 오진성의 아버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경기도 포천 제5군단 사령부. 군단장 오만규 소장의 집무실에 놓인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군단장입니다. 오만규 소장은 여유롭게 수화기를 들었다. 주말을 앞두고 느긋하게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참이었다. 충성. 오만규 소장님, 육군본부 감찰실장 강선주 중장입니다. 오만규의 등이 순간 굳었다. 강선주? 그 여자 3스타?
육군 내에서 가장 차갑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호랑이 중의 호랑이. 그녀가 어쩐 일로 군단장인 자신에게 직접 아, 강 장군님. 충성. 웬일이십니까? 본부에서 여기까지.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 소장. 지금 28사단 연대장실에 와 있습니다. 28사단 말입니까? 제 아들놈이 복무하고 있는 오만규 소장의 목소리에 불길함이 스쳤다. 설마 방금 오 소장의 아들 오진성 일병을 만났습니다. 강선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방금 전 면회실에서 벌어진 일을 단어 하나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읊었다. 도시락을 걷어찬 행위, 구정물 냄새라는 모욕적인 발언, 김민준 이병을 향한 협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김이병의 이모로 위장한 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고. 수화기 너머로 오만규 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강 장군님, 그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아들놈이 성질이 좀 거친 것은 알지만 민간인에게, 그것도 어르신에게 그럴 녀석은 절대. 오해라고 했습니까? 강선주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오해라고 치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 소장의 아들은 장군의 아들이니 이등병 어머니쯤은 발로 차도 된다는 그런 군법이라도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장군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은 오 소장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오진성 일병을 군형법상 상관 모욕 및 가혹행위 현행범으로 헌병대에 인계합니다. 오만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상관 모욕? 제가 계급장을 떼고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김이병의 보호자, 즉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폭언과 재물 손괴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분을 밝힌 이후 오일병은 자신의 아버지가 투스타임을 내세워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형 군 기강문란입니다. 장군님, 강 장군님, 제발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당장 녀석을 불러서 무릎이라도 꿇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오만규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비굴함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교육이요? 강선주는 연대장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나무의 앙상한 가지가 보였다. 오만규 소장. 나는 지금 당신의 아들 교육 문제를 논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지위 문제를 논하려는 겁니다. 예. 제 지위라니요? 김민준 이병 어머니의 탄원서입니다. 오진성 일병의 지속적인 가혹행위. 그리고 그 뒤에 장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연대, 사단, 심지어 군단까지 모두가 눈을 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짓입니다. 모함입니다, 장군님. 모함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내가 직접 밝혀낼 생각입니다. 오 소장. 강선주는 수화기를 고쳐 잡았다. 지금 당장 28사단으로 오시죠. 당신 아들 얼굴도 보고 당신이 어떻게 지휘 책임을 질 것인지도 내게 직접 보고해야 할 겁니다. 일시간 주겠습니다. 자, 장군님. 지금 군단장 자리를 비우고 거길 가는 건 뚜마이너스. 강선주는 오만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연대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오진성 일병은 이제 사색을 넘어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는 것, 아니,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함께 추락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다. 일병 오진성. 강선주가 그를 불렀다. 너는 나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오진성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강선주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래. 자네 아버지가 오만규 소장이지. 그녀의 눈이 경멸감으로 빛났다.
그리고 나는 그런 오만규 소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에서 대기하던 서진규 대령을 불렀다. 서 대령. 예, 장군님. 저 병사 당장 연대 영창으로 보내게. 헌병대 수사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엄중 격리해. 그 어떤 통신도 허가하지 마. 특히 5군단 사령부와는. 알겠습니다. 서 대령의 명령에 헌병 완장을 찬 부사관 2명이 들어와 오진성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거 나. 이거 못 나. 아버지. 아버지. 오진성의 비명은 복도를 울리다 금세 잦아들었다. 이제 방 안에는 강선주와 겁에 질린 김민준 이병 단둘이 남았다. 강선주는 아까보다 조금 누그러진 그러나 여전히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병 김민준. 이병. 김민준. 이제 다 말해보게. 자네 어머니가 보내신 탄원서 내용. 그리고 자네가 오늘까지 겪었던 모든 일. 단 하나도 빠짐없이. 김민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김민준 이병의 울음 섞인 진술은 그칠 줄 몰랐다. 그것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모욕과 폭력의 전시였다. 매일 밤 관물대에 머리를 박게 했습니다. 오일병 아버님이 장군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월급날마다 PX에서 담배와 냉동식품을 사오라고 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처럼 면회 오시려 할 때마다 냄새나니까 오지 말라고 전하라고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강선주는 그 모든 진술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책상 위 서류를 쥐고 있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그 시각 연대장실 밖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서진규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 복도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벌써 3개비째였다. 주임원사. 예, 연대장님. 지금 당장 본부 중대 전 병력 집합시켜. 오진성이 저 새끼랑 조금이라도 어울려 다닌 놈들, 방관한 놈들 전부 색출해. 그리고 중대장, 행정보급관, 당직사관 이 새끼들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 전부 연대장실 앞으로 대기시켜. 알겠습니다. 서 대령은 자신의 군 생활이 오늘부로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오만규 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오진성의 만행을 알면서도 묵인해왔던 과거의 자신을 저주했다. 강선주 중장. 그녀는 얼음 송곳이라는 별명처럼 가장 단단하고 썩은 곳을 정확하게 꿰뚫는 사람이었다. 젠장. 얼마 지나지 않아 28사단 사령부에서 헌병대 수사관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강선주 중장에게 먼저 경례를 올린 뒤 곧바로 면회실로 향했다. 현장 보조는 되었나? 예. 서 대령님이 출입 통제하셨습니다. 수사관들이 면회실에 들어섰다. 바닥에는 아침에 오진성이 걷어찼던 불고기와 잡채가 싸늘하게 식어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었다. 수사관들은 카메라를 꺼내 그 처참한 광경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다. 오진성이 앉았던 의자, 김민준이 앉았던 자리, 그리고 강선주가 서 있던 위치까지. 목격자 진술 확보해. 당시 면회실에 있던 다른 병사들, 가족들 전부. 오진성 일병이 사용하던 관물대, 즉시 압수수색한다. 김이병에게서 갈취한 금품이나 기타 증거물이 나올 수 있다. 수사관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거대한 방패막이가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오진성의 아버지가 2스타든 3스타든 상관없다는 듯 오직 증거 수집에만 몰두했다. 연대 영창.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홀로 남겨진 오진성은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버지가 오실 거야. 아버지가 오시면 다 해결돼.
저 여자도 저 쓰리스타도 아버지가 다. 그는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강선주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런 오만규 소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때였다. 영창 밖에서 여러 개의 군합발 소리가 들려왔다. 오진성은 반사적으로 철창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온 것이라 생각했다. 철컹. 문이 열리고 들어선 것은 헌병 수사관들이었다. 일병 오진성. 군형법 제60조 군무 이탈, 제62조 상관 모욕, 제48조 폭행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한다. 넌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거나.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너희들 다 죽었어. 아버지. 수사관들은 그를 무표정하게 끌어냈다. 이제 그는 장군 아들 오일병이 아니었다. 그저 범죄 혐의자, 피의자 오진성일 뿐이었다. 오후 4시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28사단 위병소의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했다. 차체 앞에는 2개의 별이 선명하게 박힌 성판이 달려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전투복 차림의 오만규 소장이 격앙된 얼굴로 내렸다. 그는 위병소 근무자의 경례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사단 사령부가 아닌 연대 본부로 직행했다. 강 장군 어딨나? 그의 고함에 연대 본부 전체가 얼어붙었다. 오만규 소장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대에서 아들이 체포되고 육군본부 중장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분노와는 별개로 심장이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가 연대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강선주 장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감찰실장이라도 예하 부대 지휘관인 나를 무시하고. 그의 말은 방 안에 앉아있던 강선주 중장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자 멎었다. 강선주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오만규 소장. 자네가 지금 군단장인가 아니면 피의자 가족인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리에 앉게. 자네 아들 이야기 전에 자네 이야기부터 해야 하니. 오만규는 마지못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강 장군님, 선배님, 제가 선배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아들놈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저 하나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오만규가 비굴하게 자세를 낮추려던 순간이었다. 강선주가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툭. 이게 뭔가? 읽어보시죠. 오만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김민준 이병의 진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오진성 일병이 복무했던 이전 자대의 중대장, 대대장들이 작성한 특이병사 관찰 보고서 사본이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들마다 오만규 소장의 비서실장이 직접 전화해 관심을 꺼달라, 아버님이 걱정하신다고 압력을 행사했던 통화 기록 요약본이었다. 오만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강 장군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오늘 28사단에 온 게 우연 같나? 강선주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만규 앞에 섰다. 자네 아들놈에 대한 투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 투서들은 이상하게도 28사단에 도착하기 전에 혹은 사단에서 군단으로 올라가는 길에 전부 사라졌지. 자네가 막았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른다고? 강선주가 비웃었다. 자네 비서실장이 자네 허락도 없이 그런 짓을 했다고. 일개 소령 따위가 대대장, 연대장들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고. 오만규 소장, 지금 나랑 장난하나? 자네는 아들놈의 군 생활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압이라는 작자가 그 별 2개의 무게를 이용해 부하들을 협박하고 부조리를 묵인했어. 그게 바로 자네가 저지른 지휘 책임의 실체야. 강선주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자네 아들은 자네를 보고 배운 것뿐이야. 힘으로 약한 자를 짓밟고 문제가 생기면 더 큰 힘으로 덮어버리는 걸. 안 그런가? 오만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강선주가 책상 위에 수화기를 들었다. 서대령. 오군단장님 아들 면회 가신다. 영창으로 안내해. 그녀는 오만규를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아들 면회 편하게 하게. 어차피 아들놈과 함께 군복 벗을 준비해야 할 테니까. 오만규 소장은 텅 빈 눈으로 강선주를 바라보았다. 한때 대한민국 육군을 호령하던 그의 어깨 위 별 2개는 지금 이 순간 낡은 코트에서 드러난 별 3개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 빛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쇠창살이 박힌 연대 영창의 면회실. 오만규 소장은 방금 전까지 자신의 세상을 쥐고 흔들던 권력의 상징인 검은 세단을 복도에 세워둔 채 초라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 헌병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아들 오진성 일병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구세주를 만난 듯 달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오셨군요. 저 미친 여자가 강선주 그 여자가 저를 여기에 가뒀습니다. 당장 저 여자를.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오만규의 손바닥이 오진성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영창 면회실을 지키던 헌병조차 놀라 어깨를 움찔했다. 오진성은 불타는 뺨을 감싸 쥐고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에서 아버지에게 맞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아버지. 닥쳐라. 오만규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한 절망이었다. 내가 감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나? 저는 그냥 저 이병놈이 꼴 보기 싫어서 그리고 그 아줌마가. 그 아줌마? 오만규가 실성한 듯 웃었다. 그 아줌마 강선주 중장이다. 내 놈 아비보다 별이 하나가 더 많은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고. 내 놈이 구정물이라며 발로 찼던 그 도시락이 내 놈과 나의 목을 조르는 증거물이 되었다. 오진성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투스타잖아요. 오군단장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오만규는 아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으며 텅 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강선주 중장은 내가 너의 이전 자대에서부터 저지른 만행들을 덮어왔던 모든 통화 기록과 증거를 가지고 있더군. 내 놈 하나 편하자고 비서실 시켜서 협박하고 윽박지른 거 전부 다. 나는 이제 군단장이 아니다. 곧 군복을 벗어야 할 일개 피의자의 아비일 뿐이야. 아, 안 됩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오진성은 그제야 철창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가진 별 2개의 권력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세계는 완벽히 무너져 내렸다. 오만규는 그런 아들을 경멸스럽게 바라보았다. 너무 늦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 좀 꺼내주세요. 아버지. 오진성의 절규가 차가운 복도를 울렸지만 오만규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 2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초라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28사단은 물론이고 5군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직권으로 특별 복무 점검이 발령되었다. 강선주 중장이 연천에 머무는 동안
그녀가 이끄는 감찰팀은 28사단의 모든 부조리를 밑바닥부터 긁어내기 시작했다. 오진성 일병이 저지른 만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본부 중대장은 물론 행정보급관과 선임병들은 오진성의 가혹행위를 묵인하고 심지어 그에게 뇌물을 받거나 편의를 봐주며 비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모두 오진성과 함께 헌병대에 줄줄이 구속되었다. 서진규 대령은 지휘 책임을 물어 즉시 보직 해임되었다. 그는 강선주 중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했지만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암세포 같은 부조리를 알면서도 묵인했던 죄는 용서받지 못했다. 폭풍의 진원지였던 오만규 소장은 바로 다음 날 육군 참모총장에게 소환되었다. 그는 강선주 중장이 제출한 두꺼운 증거 자료와 감찰 보고서 앞에서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며칠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이 의결되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5군단장 오만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군복을 벗고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났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별 2개는 아들의 도시락 하나보다도 가볍게 떨어져 나갔다. 아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다. 오진성 일병은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현역 장군인 강선주 중장이 직접 목격자이자 피해자 민간인 신분일 때의 모욕로 증언대에 섰다. 상관 모욕, 직무 중 가혹행위, 폭행, 협박, 금품 갈취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다. 군 검찰은 아비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군 기강을 뿌리부터 썩게 만든 중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오진성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일병이 아닌 수감자 번호로 불리게 되었으며 만기 출소하더라도 불명예 제대강제 전역 처리되어 평생토록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가 발로 찼던 구정물 냄새나던 도시락은 그의 인생 전체를 구정물 속으로 처박아 버린 대가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다시 겨울바람이 불던 날. 강선주 중장은 28사단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만났다. 이병 김민준. 이병 김민준. 어느새 조금은 낯빛이 밝아진 김민준이 씩씩하게 경례했다. 그는 사건 이후 다른 중대로 전출되어 보호받고 있었다. 강선주는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따뜻한 병사 휴게실에서 그를 마주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코트를 입고 있지 않았지만 위압적인 모습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선배 군인이었다.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장군님. 자네 어머니께는 내가 따로 연락을 드렸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네도 이제 그 누구도 자네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김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선주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고맙다. 버텨줘서. 그리고 용기를 내줘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네는 내일부로 다른 사단으로 전출된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지휘관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남은 군 생활 건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마치길 바란다. 장군님. 김민준이 다시 한번 크게 경례했다. 강선주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뒤 조용히 휴게실을 나섰다. 몇 달 뒤 봄 기운이 완연한 대한민국 계룡대 육군본부. 감찰실장 강선주 중장의 집무실 창밖으로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부패는 겨울의 잡초처럼 뽑아내도 어디선가 다시 자라나기 마련이었다. 그때 부관이 작은 소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장군님, 민간에서 발송된 소포입니다. 강선주가 의아한 표정으로 소포를 열었다. 안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한과와 함께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눌러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보낸 사람은 김민준 이병의 어머니였다. 존경하는 강선주 장군님께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제 아들이 민준이가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휴가 나온 아들 녀석이 이제는 군대가 무섭지 않다고 자기도 장군님처럼 훌륭하고 강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밤새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바닥에 흩어졌던 그 음식입니다. 부디 이번에는 따뜻하게 드셔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선주는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혹독했던 연천의 겨울은 끝났다. 대한민국 육군에도 누군가의 마음에도 더디지만 분명하게 봄은 오고 있었다. 강선주는 수화기를 들었다. 나 감찰실장이다. 다음 주 7군단 야전 훈련 현장, 불시 점검 준비해.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